예, 안녕하십니까. 서순복입니다. 오늘은 밸런싱 저항에 대해서 좀 공부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얼마 전에 이제 구독자 중에 한 분이 요거와 관련해가지고 좀 질문을 해주셔가지고, 저도 조금 이제 좀 정확하게 잘 모르고 있었던 부분에 대해서 조금 다시 좀 공부를 하는 계기가 좀 된 것 같습니다. 그 이제 전에 저도 이제 처음에 쓸 때는 이제 이 DC 링크 전압이 이제 좀 이 높을 때 우리가 또 고용량은 써야 되고 또 고용량은 대부분 또 보면은 내압이 낮기 때문에 특히 이제 민수 제품 같은 경우 이제 그런 경우가 많죠. 이제 그래서 캡을 이제 직렬로 두 개를 써가지고 내압을 확보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때 이제 이제 그때 쓸 때는 이제 단순하게 이 양단에 이제 두 개의 어떤 콘덴서 양단에 어떤 전압이 이제 걸리는 이제 분배비가 이제 균형을 맞도록 같도록 하기 위해서 저항을 이제 쓴다. 그냥 요렇게만 이제 알고 있었습니다. 근데 이제 그게 이제 말은 맞는데 이제 그게 왜 그리 되는지에 대해서 이제 그때는 좀 정확하게 잘 이제 좀 알지를 못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이제 좀 그분이 준 자료를 또 읽고 해서 이제 좀 공부를 해보니까 이제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그래서 요 사이트에 가니까 좀 뭐 이런 네 개 자료가 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니치콘 요 자료는 지금 보니까 없고 나머지 이제 밑에 네 개 자료는 이제 좀 도움이 될 만한 좀 자료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중에 이제 저 BCI 자료하고 그다음에 이제 그 내용을 가지고 요 내용하고 요 내용을 이제 좀 정리를 좀 해봤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우리가 이제 이 볼테이지 쉐어링이라고 하는데 이제 이제 전해 콘덴서를 이제 여러 개 우리가 이제 이제 직병렬로 이제 연결하다 보면은 이제 여기 보면은 이제 이 콘덴서는 기본적으로 이제 내부에 이제 ESR이라는 게 있습니다. ESR이라는 게 있어가지고 이제 내부적으로 저항이 흐르는 거니까 우리가 보통 보면은 이제 콘덴서를 이제 표기를 하면은 리더선에 이제 L 성분이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콘덴서 성분이 있고 그 다음에 또 리더스 L 성분이 있고 요 사이에 이제 저항 성분이 이렇게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이런 식으로 이제 등가적으로 이렇게 나타낼 수 있는 거죠. 그 다음에 ESL도 있고 이제 요런데 근데 이제 요 ESR에 의해 가지고 이제 요게 이제 내부 등가 에러죠. 저항에 의해 가지고 항상 누설 줄이 생깁니다. 이제 전류가 발생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내가 이제 콘덴서 충전을 해놓으면은 그 이제 그대로 가만히 있는 게 아니고 이제 특히 이제 전해 콘덴서 같은 경우는 이제 항상 이 누설 전류가 있는 거죠. 그러면은 계속 놔두면 이제 우리가 뭐 전력을 내가 부하를 붙여서 안 쓰더라도 얘는 계속 이제 내부 이제 ESR에 의해 가지고 자연적으로 이제 이제 방전을 하는 겁니다. 근데 이제 여기 이 내용에 보면은 이제 방전을 할 때 이제 이제 이 전압도 같이 낮춘다는 거죠. 왜냐하면 이제 누설을 적게 하려고 하면은 이제 내 전압을 이제 줄여야 이제 이제 V나 IAR에 해가지고 이제 전압도 줄고 그다음에 이제 대신에 이제 전압을 줄이면은 이제 저항이 이제 상대적으로 늘어나는 효과가 있으니까 누설 전류도 줄겠죠. 그러면은 이제 V는 뭐 IR 이제 이렇게 해가지고 이제
이제 누설을 줄이려 그러면은 이제 내가 전압을 줄여가지고, 그러니까 이게 누설이라고 하면은 I는 R분의 V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내가 이 누설을 줄이려 그러면은 요 전압을 줄여야 되겠죠. 이제 전압을 줄이면 이제 요 이제 그 ESR이 늘어나는 효과가 있으니까. 그래서 그러니까 이제 콘텐츠 하나만 보면은 리키지가 이제 늘어나면은 이제 내가 이 걸리는 전압을 이제 줄이게 된다는 거죠. 예, 줄이게 되는데, 근데 이제 우리가 캡이 여러 개 이렇게 있다 보면은, 캡이 여러 개 이제 직렬로 연결하다 보면은, 이게 이제 ESR이 같을 수가 없죠. ESR이 다 다르죠, 이제. 그러니까 이제 요 위에 있는 캡도 ESR이 다르고 다르다는 거. 그러면 이제 얘는 이제 얘가 좀 이제 누설 저항이 커가지고 이제 누설이 많다는 얘기죠. 그러면 이게 직렬로 연결되었기 때문에 이제 이 리키지 전류는 똑같을 겁니다. 똑같이 이제 흐르는데, 이제 그렇다 보면 이제 얘는 이제 똑같은 리키지 전류가 흐르더라도 얘는 이제 전압 감소가 상대적으로 빠르다 보니까 얘는 이제 상대적으로 이제 그 전압 감소가 이제 저기 느리겠죠. 근데 그러다 보면 이제 요 DC 전압은 이제 일정한 데다가 시간이 지나면 얘는 작아지고 얘는 커지니까 얘가 이제 너무 커져가지고 이제 얘가 이제 전격을 오버할 수 있는 거죠. 전격을 이제 오버해가지고 이제 여기 보면은 이제 이 이제 전격을 오버하는 현상이 이제 생길 수 있다. 그러니까 이게 이제 리키지 전류는 직렬로 연결했기 때문에 이제 서로 똑같이 흐르는데 콘덴서마다 어떤 용량의 편차, 뭐 이제 용량의 이제 편차도 있고 이제 용량의 편차에 따라서 또 요 이제 ESR도 이제 다르겠죠. 이제 그러다 보면 이제 누설 전류량도 이제 다른데 그 누설 전류량에 의해 가지고 전압이 이제 변하는 고기에 달려있다는 거죠. 요거에 의해 가지고 그러니까 어떤 누설 전류가 작아지는 게 아니고 그러니까 누설 전류는 7mm이기 때문에 똑같이 흐를 수밖에 없겠죠. 근데 이제 거기에 따른 어떤 ESR의 어떤 이제 비에 의해 가지고 이제 전압이 어떤 감소하고 늘어나는 게 서로 이제 이 콘덴서마다 달라질 수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이제 리키지에 의한 이제 누설 전류가 이제 발생이 되면은 이제 누설 전류를 적게 하기 위해서 이제 자기의 이제 걸리는 전압을 이제 낮춘다는 거죠. 이 전압을 이 V를 낮춰가지고 누설을 이제 그러니까 누설 전류가 왜냐하면 직렬이기 때문에 이제 위에 콘덴서하고 아래 콘덴서하고 똑같은 전류가 흘러야 될 겁니다. 그러면은 이제 이 전압이 이제 캡의 용량 편차나 이런 거 해가지고 달라질 수밖에 없다는 거죠. 그러면 계속 놔두면은 얘는 계속 커지고 얘는 작아지고 그러면 커지는 쪽에서 이제 전격 오버가 이제 생긴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이게 시간이 지나면 전체 누설 전류는 이제 줄어드는데 하지만 각각의 이제 콘덴서에 걸리는 전압의 이제 불균형은 이제 더 나빠진다는 거예요. 작아지는 건 작아지고 커지는 건 커지고 이제 그래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게 내압이 이제 오버를 한 어떤 콘덴서에서는 스파크가 일어날 수 있고 급기야는 이제 초토스켓을 유발할 수 있다. 그러니까 결국에는 이제 누설 전류가 누설 전류의 어떤 이제 차이가 이제 이 전압의 차이를 발생시킨다는 거죠. 그렇게 해가지고 이제 내압이 초과하면 이제 안 된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우리가 이제 어떤 이 저항을 정할 때도 이제 요거는 뭐냐면 일단 이제 누설 전류를 이제 어찌 보면 이제 일정하게 이제 좀 이 분배하는 역할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뭐냐면은 이 콘덴서 내부에 이제 흐르는 이 누설 전류는 서로 이제 다르죠. 이제 다르다 보면 이제
어떤 내압의 편차가 생기는데 얘가 보상을 해줌으로 해가지고 이제 전압의 균형을 그런 이제 맞출 수 있다 이제 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이런 어떤 식에 의해서 이제 이 저항을 우리가 이제 설정할 필요가 있다. 뭐 이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다음에 여기도 이제 이게 똑같은 얘기입니다. 똑같은 얘기고 여기도 이제 이렇게 정렬로 연결하다 보면은 이제 그 이 누설 전류에 의해서 누설 전류 그러니까 얘가 이렇게 이제 누설 전류죠. 그 누설 전류는 이제 특히 전해 콘덴서는 항상 있다고 했습니다. 근데 이제 이 누설 전류해 가지고 이 전압 편차가 서로 이제 생기면 안 되니까 요 장을 적절히 설정해 가지고 이 누설 전류가 어느 정도 이제 이제 이 내부 ESR에 그러니까 서로 다른 ESR에 의해 가지고 흐르는 누설 전류의 어떤 의해서 생기는 전압 불균형을 외부의 어떤 이제 R을 통해서 이제 좀 보상해 가지고 전압의 어떤 균형을 서로 이제 어떤 전격을 오버하는 그런 어떤 전압 불균형이 생기지 않도록 조절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요 공식도 이제 마찬가지입니다. 요게 이제 I가 된 거는 우리가 뭐 이제 I는 Q에 뭐 이제 그 CV 뭐 이렇게 해가지고 이제 나오는 거죠. 그러니까 앞에 식은 이제 요 직접 쓴 거고 이제 뒤에 식은 요걸 이제 I로 이제 바꿔가지고 이제 한 거죠. 그러니까 어차피 앞에 식이나 뒤에 식이나 이제 그냥 뭐 똑같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에 이제 BCI 요 자료도 있는데 일단은 우리가 이제 어떤 그러니까 리키지 편차에 의해서 전압 편차가 발생하고 그다음 콘덴서 내압에 의한 초과에 의한 데미지를 유발할 수 있는 걸 방지하기 위해서 이제 여기 BCI에서 두 가지 방법을 제시합니다. 한 가지는 우리가 그 이제 밸런싱 저항을 써가지고 이제 전압을 맞출 수 있다 하는 거고, 이제 그렇게 이제 하는데 우리 태양광 인버터 같이 효율을 중시하는 이제 특히 배터리 이렇게 쓰는 이제 이런 제품은 이제 여기에 이제 어찌 보면 이제 이 밸런싱 저항에 의해서 누설이 더 증가하는 거죠. 이제 그러면 이제 배터리 효율도 떨어지고 이제 하다 보니까 이제 그런 쪽에서는 이제 저항을 쓸 수 없는 그런 이제 어떤 이제 어플리케이션도 있다. 이제 그래서는 이제 그때는 이제 캠 용량의 편차를 여기서 얘기하는 건 이제 여기 보면 6% 이하로 자산 6% 이하로 해가지고 그러니까 어찌 보면 이제 그 한 10%의 어떤 그 편차를 얘를 우리가 이제 그 콘텐츠를 선별을 할 수 있겠죠 이제 선별을 해가지고 6% 이하의 어떤 편차가 가진 이제 그런 캡을 사용하면은 이제 누설 전류 그러니까 누설 전류가 이제 이게 다르다는 거죠 이제 다른 것에 의해 가지고 이게 이제 전압 편차 불균형이죠 이제 불균형을 이제 유발하는데 얘를 방지하려고 그러면은 일단 이제 캡 용량 편차를 최소화하는 방법도 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이 대량으로 이렇게 이제 대량으로 생산하는 경우는 사실 이제 이렇게 우리가 선별을 하면 이게 인건비이기 때문에 이게 이제 비용이 이제 이 상승을 하는 거죠 이제. 그러니까 내가 이제 만일에 어떤 콘덴서 회사에다가 이제 이제 뭐 예를 들어 가지고 5% 이내만 골라서 이제 주시오 하면은 콘덴서 이제 파는 입장에서도 당연히 이제 선별을 하려고 그러면 이제 자기들도 공정을 새로 만들어야 되고 이제 하니까 그 다음에 이제 나머지 이제 10% 버스다는 거는 이제 또 물론 뭐 다른 이제 데다 팔 수는 있지만은 그래서 5% 이상이면 이제 자기도 검사공정도 추가해야 되고 여러 인건비도 들어가니까 이제 그 코스트를 또 올리겠죠 이제.
그래서 사는 입장에서는 이제 당연히 코스트가 올라갈 수밖에 없습니다. 아니면 이제 내가 싸게 사 와가지고 그다음에 우리 이제 인력이나 검사 장비를 이용해서 이제 선별하더라도 똑같죠. 이제 결국에는 이제 뭐 코스트가 갈 수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이제 아주 대량으로 생산하는 경우는 이게 선별하는 게 사실 그렇게 이제 쉽지가 않다는 거죠. 이제. 그래서 보통 이제 그 우리 이제 뭐 세탁기나 뭐 이제 미수 제품 같은 경우는 이제 그냥 밸런싱장 이렇게 딱 써가지고 이제 뭐 여기 보통 이제 여기 뭐 플러스 10% 여기는 마이너스 10% 이렇게 이제 콘덴서가 바뀌더라도 이제 누설 전류 편차에 의한 이제 전압 편차가 발생하지 않도록 이제 그렇게 조치를 하고 그 다음에 이제 이게 뭐 방산 제품이라 이렇게 이제 소량으로 이렇게 되는데 배터리를 쓴다. 뭐 이러면 이제 또 방산 제품이나 뭐 이런 제품은 또 신뢰성이 이제 좀 좋아야 되기 때문에 사실은 이제 그 이런 형태를 선호를 할 겁니다. 근데 이제 뭐 배터리를 써야 되는 뭐 이런 이제 경우에는 이제 이런 솔루션을 할 수도 있겠죠. 이제 뭐 직접적으로 제가 뭐 이런 걸 본 적은 사실 없습니다. 근데 이제 우리가 이제 이런 요 예가 있으니까 이제 이런 예를 볼 때는 이제 이런 방법도 있다. 무조건 이제 이제 밸런싱 저항을 이렇게 써야 된다는 게 아니고 이제 이런 방법도 있다는 걸뭐 참고로 알고 계시면 예,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좀 정리를 하면은 그 일단은 이제 저기 콘덴서의 이제 우리가 밸런싱 저항을 우리가 이제 쓰는 어떤 이유에 대해서는 이제 콘덴서가 가지고 있는 어떤 그 용량의 편차에 따른 이제 누설 전류 그 ESR의 어떤 편차가 생기고 그 다음에 그거에 따라서 콘덴서가 똑같은 내가 뭐 한 뭐 100 마이크로 이제 짜리라도 어차피 10% 편차가 있으니까 어떤 거는 90 마이크로 페르시고 어떤 거는 110 마이크로 페르시겠죠 이제. 그리고 그 두 개가 이제 이렇게 딱 만일에 이제 이렇게 이제 한다 그러면은 직률로이기 때문에 이제 이 같은 리키지 전류가 흐를 수밖에 없겠죠. 이제 그러다 보면은 요 전압에 이제 편차가 생긴다는 거죠. 이게 시간이 지금 누적이 되면은 이제 밸런싱이 깨져가지고 내압을 초과하는 현상이 생길 수 있다. 그러면은 이제 콘덴서가 이제 그 데미지를 먹어가지고 쇼트 서킷이 발생할 수 있다. 그런 걸 방지하기 위해서 우리가 이제 안전하게 하기 위해서 밸런싱 저항을 넣어가지고 두 개가 어떤 다른 이제 어떤 누설 전류를 그 누설 전류를 어찌 보면 이제 이제 좀 더 증가시켜서 이제 전압의 밸런싱을 맞춘다는 거죠. 그러니까 예를 들어가지고 ESR로 통한 누설 전류가 만일에 뭐 1 마이크로 암페어였다. 그러면은 이제 저항을 해가지고 한 10 마이크로 암페어로 이렇게 늘려버리면은 이제 얘는 만일에 이제 저기 뭐 0.5 마이크로 암페어였다. 그러면 이제 10.1 마이크로하고 10.05 마이크로 암페어하고 이제 사실은 뭐 크게 이제 거의 뭐 비슷해지는 거죠. 그러니까 1 마이크로 암페어하고 0.5 마이크로 암페어는 이게 두 배 차이죠. 두 배 차이. 두 배 차이인데 내가 조금 더 이제 전류를 이제 더 늘려가지고 10.1 마이크로 암페어하고 10.05 마이크로 암페어는 거의 뭐 이제 거의 비슷한 거죠. 뭐 두 배, 세 배가 아니고 뭐 1점 몇 배, 뭐 이렇게 밖에 차이 안 나니까. 원리는 이제 뭐 그런 원리로 한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어떤 캡을 여러 개 쓸 때는 이제 밸런싱 장을 쓰고 뭐 간편하게 이제 이 식을 기억하고 있으면 예, 좀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오늘은 그 밸런싱 장에 대해서 좀 공부를 해봤습니다. 예,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